동시, 윤동주. 나는 종점을 시점으로 바꾼다. 내가 내린 곳이 나의 종점이요, 내가 타는 곳이 나의 시점이 되는 까닭이다. 이 짧은 순간 많은 사람들 속에 나를 묻는 것인데 나는 이네들에게 너무나 피상적이 된다. 나의 휴머니티를 이네들에게 발휘해낸다는 재주가 없다. 너무 막연하다. 사람이란 횟수가 잦은 데와 양이 많은 데는 너무나 쉽게 피상적이 되나 보다. 그럴수록 자기 하나 간소하기에 분주하나 보다. 시그널을 밟고 기차는 외행 떠난다. 고향으로 향한 차도 아니건만 공연히 가슴은 설렌다. 아이의 눈동자. 세상에 갓 나온 아이의 눈에 비친 사자를 상상할 수 있는가?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사자의 모습이 바로 창조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 만들어진 무엇. 우리는 바로 그 무엇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살아간다. 나에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동인천에 있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덩그러니 놓여진 나. 새로운 세상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지는 별 상관없는 일인가 보다. 나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다. 죽음의 강. 놀이터의 모래사장을 깊게 파니 맹꽁이가 있다. 동그라만 몽둥이에 비루한 다리, 영락없는 맹꽁이. 어느 장마 같은 비가 내리는 날, 맹꽁이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오랜 철도 옆 웅덩이로 모여든다. 빨간 실지렁이가 곱게 하늘하늘 피어나는 시궁창에 맹꽁이는 본능을 배설한다. 하루는 아이가 웅덩이에 찾아왔다. 이런 곳에 올챙이가 있었네. 맹꽁이 올챙이는 다리가 나와 꼬리가 작아지면서 죽어간다. 빨간 실지렁이가 곱게 하늘하늘 피어나는 죽음의 강에서. 맹꽁이는 내년에도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잠을 자다 죽음의 강을 찾아갈 것이다.
매미. 삼익 아파트 뒤 작은 숲에는 매미가 많았다. 한 마리, 두 마리를 잡아넣다 보면 어느새 채집통은 가득해졌다. 더 이상 잡아넣을 곳이 없는 채집통을 바라보며 으쓱해진 난 자랑이나 하듯 매미를 살려준다. 내가 잡아넣었던 건 매미였을까? 다람쥐. 오래도록 저르던 다람쥐를 샀다. 다람쥐는 쳇바퀴도 그르고 해바라기 씨를 먹었다. 냄새가 나서 엄마가 좋아하진 않아 신경이 쓰였다. 다람쥐는 날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친해지지 못했었다. 어느 날 동네에 한 살 많은 형이 찾아왔다. 그는 사육장을 열어보자고 했다. 불안했지만 궁금했던 우리는 사육장을 열었고 다람쥐는 밖에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도저히 다람쥐를 잡을 수 없었다. 잔뜩 소동을 피우다 지친 엄마와 나 형은 라면을 끓여 먹었다. 다람쥐는 왜인지 모르지만 빼꼼 얼굴을 내밀다 도망가다를 반복했다. 배가 고픈가? 우리는 다람쥐가 있는 가구에서 해바라기 씨를 하나씩 누워서 방의 한가운데 다람쥐가 왔을 때 한꺼번에 나와 잠자리채로 덮어 씌우자는 만화 같은 계획을 세우고 구석진 공간을 찾아 숨었다. 다람쥐는 해바라기 씨를 하나씩 우리는 숨을 하나하나 고르고 다람쥐가 방의 가운데 있는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을 때 잠자리채로 다람쥐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육장으로 옮겨야 했다. 잠자리채와 사육장 입구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으로 막아서 다람쥐가 사육장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때였다. 틈을 막던 형의 손이 꼬리를 잡아버렸다. 다람쥐의 꼬리는 뼈만 남고 피부가 벗겨졌다.
다람쥐는 형의 손을 깨물었다. 순식간이었다. 그 장면이 선명하다. 뼈는 곧 붉게 물들었고 나는 어쩔지 몰라 했다. 다람쥐를 샀던 곳의 주인이 지혈제를 발라주라고 했다. 상처가 나을 때 바르는 하얀 가루를 꼬리에 발라주었다. 그래도 곧 분홍색으로 변하고 또 발라주려고 했지만 상처는 아문다기보다 성이 났다. 다람쥐는 시름시름 앓았다. 다람쥐 냄새를 좋아하지 않던 엄마는 다람쥐 사육장을 밖에 내다 두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끝은 내지고 가야 되니까. 반항하는 인간 소설과 반항 중에서 페이지 438. 그러나 한층 더 깊은 의미에서 이 예술은 죽음과 망각의 힘에 대항하여 이 세계와 존재들의 아름다움과 동맹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의 반항은 창조적인 것이다. 알베르 까미.
사실 고객께서는 무관함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no objection. No objection. The station number is 용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무관함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이영선. 반항하는 인간, 반항과 예술 중에서 페이지 413. 예술 또한 찬양하는 동시에 부정하는 그런 운동이다. 어떠한 예술가도 현실을 용납하진 못한다고 니체는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떠한 예술가도 현실 없이는 일할 수는 없다. 창조란 통일의 요구이며 세계에 대한 거부다. 그러나 창조는 세계에 결여되어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또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의 이름으로 세계를 거부한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벗어난 순수한 상태 그대로 그 복잡하게 뒤엉킨 원초적 형태로 반항을 관찰할 수 있다. 예술은 그러므로 반항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 조망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알베르 까미. 인천 패션. 인천을 오가며 지하철을 타면 가끔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옷차림의 사람들을 마주한다. 특히 인천 1호선에서 더욱 그러하다. 어딘가 다른 옷차림을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인천 패션이라고 부른다. 두 지하 통로. 삿포로에는 도심 중심을 관통하는 지하거리가 있다. 남과 북으로 다시 동과 서로 목적지에 다다라서 눈 쌓인 거리로 올라간다. 눈이 많이 내리는 기나긴 겨울 동안 어쩔 수 없이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는데 그것은 때때로 실증을 일으킨다. 그럴 때면 지하거리 인파 속을 걷거나 사람이 붐비는 카페를 찾아 책을 읽거나 하는 식으로 시간을 때우다 돌아오고는 했다. 삿포로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첫 1년간 동인천에 있는 파랑강선을 자주 찾았다. 인천에는 유독 지하상가가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동인천을 향하는 급행열차가 서는 역마다 지하통로와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는 상가들이 가득 차 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저 멀리까지 길게 늘어선 상점들을 처음 바라봤을 때
당혹감 같은 것을 느꼈다. 동시에 카타콤베가 떠올랐다. 그 광경이 풍기는 알 수 없는 위화감 때문에 그곳을 점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여전히 동인천 지하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 나는 곧장 지상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는다. 어느 개의 죽음, 장그르니에. 글을 쓰는 행위는 틀림없이 죽음과 밀접한 관련. 예전에라면 이러한 관련을 좋아했겠지만 지금은 견딜 수가 없다. 이 있다. 만일 타이오가 살아있다면 나는 녀석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녀석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 행복할 것이며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녀석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녀석의 삶을 정리해보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없다. 녀석에게 또 하나의 삶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 이번 정류장은 조달청 빅수피지. 이번 정류장은 SK 충전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수역 인천해양센터입니다. 연안부두 드라이빙. 차를 운전해 항구 옆 대로를 몇 번 지난 적이 있다. 주로 저녁 이후였는데 이번 정류장은 큰 대로의 차선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고 아스팔트는 거칠다. 다음 정류장은 트럭들은 수시로 옆을 지난다. 매번 길이 헷갈리지만 어려운 길은 없다. 지나침은 돌아오고 방향이 틀리면 방향을 바꾸면 된다. 그렇게 연안부두에 도착하면 희한하다. 마치 다들 숨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가 나온다.
반항하는 인간 소설과 반항 중에서 페이지 425. 모순은 이런 것이다. 즉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거부하면서도 그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인간들은 세계에 집착하며 거의 대부분 세계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세계를 아주 망각하기를 바라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세계를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의 조국 안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세계의 별난 시민들인 것이다. 번개처럼 지나가는 충만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실은 하나같이 인간들에게 있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을 빠져나가서 또 다른 행위들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의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하며 탄탈로스의 강물처럼 알 수 없는 하구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다. 하구를 알고 강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 요컨대 삶을 운명으로 파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조국의 가장 캄캄한 곳에서 그들이 느끼는 향수다. 한 번 이 세계에서 완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알베르 까미. 장 그르니에의 섬에 붙여서 내가 섬을 발견하던 무렵쯤에는 나도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막연한 생각이 진정으로 나의 결심이 된 것은 그 책을 읽고 난 뒤였다. 다른 책들도 이 같은 결심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그 역할을 끝낸 다음에는 나는 그 책들을 잊어버렸다. 그와는 달리 이 책은 끊임없이 나의 내부에 살아있었고 20년이 넘도록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다. 오늘에 와서도 나는 섬 속에 혹은 같은 저자의 다른 책들 속에 있는 말들을 마치 나 자신이 것이기나 하듯이 쓰고 말하는 일이 종종 있다. 나는 그런 일을 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나는 나 스스로에게 온 이 같은 행운을 기뻐할 뿐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의 마음을 경도하고 스승을 얻고 그리하여 여러 해 여러 작품을 통하여 그 스승을 존경할 필요를 느꼈던 나 자신에게는 더없이 좋은 행운이었다. 알베르 까미.